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 김우정입니다. 오늘은 주요 스마트머니들인 기관 투자자들, 특히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최근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자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죠. 양극화 현상, 그래서 K자 방역, K자 경기 회복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산 배분도 K자로 지금 자산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 기금이 예일대나 하버드 같은 미국의 대학 기금들인데요. 그 대학 기금들을 보시면 95년 그때는 사실 그 공모 주식이 제일 높았다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에쿼티가 계속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2014년 이후에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에쿼티는 벤처 캐피탈이나 바이아웃 같은 투자인데요. 그 투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하기가 좀 매우 어려운 상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나 바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투자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수익률 제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프라이빗 에쿼티가 늘어나면서 사실 포트폴리오 자체의 변동성은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를 절대 수익형으로 투자를 해서 약간 채권의 대용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기관, 싱가포르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도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후에 지금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 프라이빗 에쿼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채권과 유동성의 지금 비중이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산의 일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으로 좀 가는 상황이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은 또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가고, 그 반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게 지금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노르웨이 대학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0조 원 이상을 운용을 하고 있는 거대 기관인데요. 이 기관 같은 경우는 대체 투자를 굉장히 미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지금 3% 미만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비중이 저성장으로 인해서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식 비중을 70% 수준까지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요즘에 최근에, 약간 앞에 말씀드린 거는 좀 장기적인 자산 배분의 새로운 트렌드를 말씀드렸고, 이 파트 2는 주식시장 상승론 리밸런싱, 2020년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죠. 작년 3월인데, 그 이후에 3월 말부터 주식시장이 빠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 자산 같은 경우에도 주식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순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자산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산의 몇 프로는 주식, 몇 프로는 채권, 몇 프로는 대체 자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정 자산의 자산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그 자산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목표 주식 비중 허용 한도가 있긴 한데 그 비중 근처로 지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중에서 국가별로 보면 가장 많이 주식을 팔았던 국가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국가들이 프랑스나 네덜란드, 캐나다 등인데 이렇게 좀 많이 팔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비중이 큰 국가들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작년에 외국인 중에서 순매수를 한 국가들은 쿠웨이트라든지 아일랜드, 영국, 헤지펀드나 아니면 국부펀드 등의 비중이 좀 높은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부채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간 유연하게, 연기금보다는 유연하게 지금
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헤지펀드나 패밀리 오피스도 좀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은 경기 회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수했고 연기금 등의 비중이 큰 국가들은 그 자산 배분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매도를 했던 국가가 미국인데 사실 이게 이 파란 선은 미국계 자금 주식 순매수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막대 그래프는 신흥국 주식펀드 자금 유출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신흥국 주식펀드, 그러니까 미국계 펀드는 주식펀드의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흥국 주식펀드의 자금 유출입과 상당히 지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신흥국 주식펀드로는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그 미국계 자금은 순매도가 되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물론 미국계 자금에는 펀드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만 캘퍼스라든지 이런 연기금 자금도 상당 부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들이 작년에 주식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매도를 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그 캘퍼스의 주식은 캐피탈라이제이션이랑 팩터로 나눠지는데 특히 이렇게 팩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소폭 비중이 증가를 했지만 캐피탈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급락했을 때는 크게 낮아졌다가 6월달 그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글로벌 주식시장이 회복을 한 후에는 크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달에. 그러다가 계속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퍼스의 그 캐피탈라이제이션 유형 주식 비중은 지금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주식 비중을 그대로 놔뒀으면 주식시장 상승분에 따라서 순자산 비중이 높아졌을 텐데 일부 이익 실현을 한 거죠. 그중에 또 일부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미국계 자금의 순매도로 이어졌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ABP 이 기금도 좀 상당히 큰 기금인데 신흥국 주식 비중이라든지 이거 사실 3월 이후에 올라갔다가 이게 크게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선진국 주식 비중도 3월 달에 좀 많이 낮아졌다가 6월 달에 올라가고 시장의 상승분만큼 크게 비중이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ABP 같은 경우도 연기금인 관계로 주식 비중은 주식시장 그 상승분에 따라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해서 어느 정도 자산 배분 그 허용한도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적으로는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키한 자산의 변동성이 큰 특히 장기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성과를 좋게 낼 수 있는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프라이빗 에쿼티에 투자를 했고 그에 따른 전체 포트폴리오 자산의 변동성 확대를 리스크 해지하기 위해서 그 유동성이라든지 절대 수익형 자산을 늘렸다고 보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단기적으로는 작년에 주식시장 급상승, 회복에 따라서 주식시장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기금들은 많이 좀 주식 비중을 일부 이익 실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일부 이익 실현한 게 어느 정도 지금 단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 같은 그 순매도 강도보다는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최근 자산 배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김우정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